안녕하세요, 잔마왕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데이터 시각화 툴 중에 하나인 스팟파이어라는 툴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툴은요, 회사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유료 툴이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였던 건 맞는데요. 이번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공식 데이터 시각화 툴로 스팟파이어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보고 리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글과 영상을 다뤄봤습니다. 구글에서 스팟파이어로 검색을 해보면 이와 같이 TIBCO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여기 트라이얼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트라이얼스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프리 트라이얼스로 30일을 사용할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메일 주소와 개인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 스팟파이어 트라이얼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트라이얼 버전 사용을 요청을 하면요, 이와 같이 공식 이메일이 하나가 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액티브 유어 어카운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아이디를 접속을 해서 붙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은 구글 아이디로 선택을 해도 이와 같이 스팟파이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스팟파이어 시작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스팟파이어를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스팟파이어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전에 다루었던 것과 유사한 파일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관리 샘플이라는 이 파일을 열면 이와 같이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강의에 대한 정보는 코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코드 정보는 이 같은 엑셀 파일 안에 있는 담당자 코드와 강의 코드 요 시트에 각각 나뉘어져서 요 4번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표에 있는 요 세 시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서로 연결해서 마치 엑셀에서 치면 브이룩업과 같은 동작을 하고, 그 다음 그 결과로 피벗 테이블로 요약 테이블을 만드는 그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일단 닫고요. 스팟파이어에 처음에 실행되실 때 로컬 파일 찾아보기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와 같은 창이 뜹니다. 데이터가 있던 폴더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열기를 하면 이와 같이 워크시트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3개의 시트를 다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요. 조금 번거롭지만 스팟파이어에서는 선택한 시트에 대해서 한 번씩 따로따로 불러오는 작업을 반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실적 정보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라는 내용이 뜨고요. 여기 이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 내용으로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준비되었다라는 이런 하얀 화면이 뜨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버튼,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보면 여기 우리 매출 관리 시트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값 중에 담당자 코드와 그 담당자 코드로 정리되어 있는 시트의 정보를 연결해서 다운로드 받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에 데이터 추가 로컬 파일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썼던 폴더 경로가 뜨기 때문에 여기서 이 파일 선택을 하고 열기, 그리고 이번에는 담당자 코드를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가지고 올 때는 이 담당자 코드를 가지고 오는데 이 아래에 새 테이블로 추가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다른 데이터에 추가를 하는데 행으로 추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칼럼으로 추가를 할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엑셀의 브이룩업처럼 또는 파이썬이나 R에서의 조인과 같은 형태로 결합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칼럼으로 추가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담당자 코드가 이 위에 있는 기존 데이터인 매출관리 샘플 실적과 결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할 것인지를 시도를 했는데 사실 이 결합이 제대로 성공을 못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느낌표, 에러 표시가 뜨고 이 확인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요 옆에 있는 요 톱니바퀴 모양, 요것을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정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일치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서 보면은요, 원본 데이터에서의 어떤 칼럼과 새 데이터에서의 어떤 칼럼을 일치하는 값들끼리 칼럼으로 연결해서 쌓겠느냐라는 내용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 중에 담당자 코드라는 값과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새 데이터에서의 4번 요 정보, 요 두 정보를 연결을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연결이 됩니다. 두 개의 항목을 선택을 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측에
결합된 샘플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옅은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이 원래 데이터 값이고요. 오른쪽에 추가된 짙은 파란색이 결합하는 키가 되는 값,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약간 짙은 하늘색이 그 결합해서 가지고 온 값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합 형태가 맞는지를 샘플행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조인 설정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왼쪽 조인이냐 아니면 내부 조인이냐, 오른쪽 조인이냐 아니면 외부 조인이냐와 같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빈값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걸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인을 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아까 전에 봤었던 느낌표가 다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확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실적 테이블 안에 이름과 특기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테이블 전체가 완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값을 기존 테이블에 결합하는 형식이 아니라 새 테이블에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데이터 추가, 로컬 파일 찾아보기에서 파일 선택, 열기, 그리고 세 번째 칼럼인 강의 코드를 선택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 데이터 테이블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와 같이 데이터가 선택이 되었는데 이 위쪽에 콤보 박스 형태를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구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실적 데이터에 다시 강의 코드 정보도 연결을 하고 싶거든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측 아래에 있는 데이터 캔버스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다뤄왔는지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땐 이와 같이 중간에 결합한 이력이 그대로 있고요. 강의 코드라는 것만 보면은 어떤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기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실적으로 들어온 다음에요, 아까 전에 담당자 코드 정보를 가지고 오면서 바로 결합하면서 칼럼을 추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의 코드에 대한 정보로도 정보를 추가하고 싶거든요. 그때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행으로 값을 추가할 거냐 칼럼으로 값을 추가할 거냐를 묻는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칼럼 추가 선택을 하고 파일 및 데이터를 선택을 하라라는 내용이 뜨는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로컬 파일을 해서 다시 그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기타를 눌러볼게요. 그럼 기타를 눌러보면 이 스팟파이어에서 이번에 적재했던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강의 코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강의 코드를 선택을 했을 때는 아까와 다르게 이 느낌표가 안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추가된 칼럼에 대한 설정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 원본 데이터에서 새 데이터에서 요 연결되는 일치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와 결합할 새 데이터에서의 칼럼 이름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서도 자동으로 이해를 하고, 아, 이거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해서 자기가 먼저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 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보면은 결국 결합되는 형태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고, 요거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이 데이터 결합의 이력에 대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고, 이 아래쪽에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를 한 번 더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면요, 이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여기서 화면으로 돌아갈 때는 이 좌측 아래에 있는 데이터 캔버스를 한 번 더 눌러서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X 모양을 선택을 하면 다시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다 되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죠?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단가와 수강 인원을 곱해서 매출액에 대한 값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에 계산된 칼럼 추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매출 관리 실적 칸에 여기 이제 대괄호를 치면 되거든요. 대괄호를 치고 단가 곱하기 다시 대괄호를 치고 수강 인원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에서도 다시 선택을 할 수 있죠. 요 수강 인원 두 번 들어갔네요. 이렇게 수강 인원을 넣고 칼럼 이름은 매출액,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 분석의 데이터에 들어가서 보면
매출액이라는 칼럼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 유형으로 들어가서 테이블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만들었던 요 표 전체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요 오른쪽에 보면은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을 볼 건지 가인 코드를 볼 것인지를 이렇게 고르면 그것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화면이 이렇게 바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실적에 있는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속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속성 중에 칼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칼럼 선택을 해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 사용 가능한 칼럼과 선택한 칼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봤을 때 전체 시트가 보였다가 지금 요만큼만 시트가 보인 이유는 실적 데이터에 대해서 봤다가 강의 코드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서 그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데이터만 보여주고 그 다음 다시 실적으로 왔을 때 그 이외의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했던 데이터로 필터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그 필터 기준으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서 칼럼 선택에 들어온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값들을 추가해서 넣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접수월 그리고 담당자의 이름, 매출액 이 정보들은 추가를 하고요. 강의 코드는 제거를 하고 이 칼럼들의 순서를 다시 좀 조정을 해볼게요. 접수월을 가장 위로 올려보내놓고 이름을 두 번째, 그 다음 강의명, 단가, 매출액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단가도 제거를 해볼게요. 단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제거. 이와 같은 형태로 내가 보고 싶은 형태만 만든 다음에 닫기를 하면 이 왼쪽에 있는 표가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이렇게 보이게끔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거는요.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피벗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은요. 이 스팟파이어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피벗 테이블로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각화 유형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 테이블을 선택을 하면 이제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팟파이어 버전은 내 컴퓨터에 스팟파이어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클라우드 환경으로 웹에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제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시각화 유형만 띄워보더라도 오른쪽에 바로 이런 식으로 창이 뜨는 것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계에 맞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보다 많은 툴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은 요건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크로스 테이블 선택을 하고요. 요 크로스 테이블에서 들어갈 값들을 스팟파이어에서 미리 생각을 했을 때 이 내용들이 일치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조합을 먼저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열에 대한 값은 요 위에 있는 요 버튼, 행에 대한 값은 여기 있는 요 버튼,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값에 대한 버튼은 요 아래에 있는 요 버튼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데요. 지금 우리가 결국 보고 싶은 건 매출액에 대한 썸, 요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클릭을 해보면 매출액에 대한 썸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매출액을 고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합계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합계뿐만 아니고 평균이라든지 전체 숫자라든지 최소값, 최대값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값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썸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두고요. 위쪽에 특기로 되어 있는 곳, 요것을 이름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좌측에 보고 있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접수월로 보는데 이 접수월의 경우에는 바로 월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 보면 어떤 형태로 결합해서 볼 것이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볼 수도 있고 분기별로 볼 수도 있고 월별로도 주별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요 밑에 있는 연도, 분기, 월로 되어 있는 요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요렇게 선택을 해서 보면은 이와 같이 년, 그 다음 분기, 월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분기별 실적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왼쪽에 보면 접수월에 요 위에 어떤 막대바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 막대바에 있는 요 화살표 모양 요것을 아래로 내려보면은 분기로만 보겠다라고 하면 월을 결합을 해서 분기별로 결합을 해서 값을 보여줍니다. 다시 요걸 한 번 더 내려서 연도별로 보겠다라고 하면 연도까지 이렇게 결합한 다음에 요 값을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날짜 정보에 대해서는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룹을 지어서 그룹별로 묶음으로도 결과값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팟파이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스팟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을 해보면 전승열이라는 분이 만든 채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채널이 스팟파이어에 대해서 기초와 기본을 공부하는데 국내 유일의 한글로 강의하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널에 있는 내용도 보면은 꾸준히 영상도 올라오고 있고 요 굉장히 기초부터 하나씩 공부를 하기에는 괜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팟파이어를 써야 되는 환경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 정승열님의 유튜브 채널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또 하나의 강력한 데이터 시각화 툴인 스팟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스팟파이어는요,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30일 트라이얼 버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의 기본 컨셉 자체가 개인 사용자의 사용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프로그램만 다룬다라는 관점에서는 제 기준을 좀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속한 회사에서 이번에 도입한 솔루션인 만큼 한 번의 글과 영상으로는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기능상으로 보면은 MS 파워 BI랑 큰 맥락은 대동소이한데 기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영상이 또 인기가 좋고 스팟파이어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스팟파이어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추가로 다뤄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